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명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안민석 의원 공익적 발언. 네, 안민석 의원 2016년이었었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죠.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이야기예요.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이 최순실의 독일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냥 근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단이죠. 네, 독일 검찰이 최순실, 지금 최소원이죠. 네, 최소원 씨의 이 은닉 재산을 다 봤는데 그게 조단위다. 조단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 수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조단위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금 세탁도 했고 뭐 무기계약 몰아줬고 스위스 비밀 계좌도 다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유미 변호사님. 네. 안민석 의원은 이거는 당시에 나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적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네. 공익적 발언이다. 이거 무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공익적인 어떤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요. 이 재판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법률적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은 무죄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보느냐? 판례가 일관해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이더라도 이런 적시를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이게 허위성 여부는 크게 다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페이퍼 컴퍼니를 뭐 동원을 했다,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이 부분은 진위 여부를 좀 더 가려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그게 맞다라고 관철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그 당시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던 때였고 은닉재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는 범위로 최소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근데 본인이 알았다는 것도요. 그냥 어서 들었다 이 정도로 무죄 나오지 않고요. 네. 정말 믿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은 했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를 다 열어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첫 발을 이번에 공판에서 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해당 사실 자체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실제로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의 어떤 루트가 있었던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게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데가 중요할 텐데 재판장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공익적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농단 이제 10년 만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올해 생각하시는지. 있다가 좀 기소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할 말이 많으나 오늘 제가 참겠습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오늘 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이후에 10년 만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에 대한 이 기소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것이다. 예, 그런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장유미 변호사께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적 목적이었고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서 또 이 상당히 선두에 서서 이 문제를 파헤쳤던 그런 의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그런 정치적 무게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이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의 그런 신뢰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따른 뭐 법적 책임을 지금 묻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벌써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공천에서 낙천됐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당에서부터 먼저 물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10년이 지났다라고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안민석 의원의 그 발언이 재판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특히나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그 과거에 그 누굽니까 그때 최소한. 연예인 그 술자리 연예인 그때 무슨 저 접대 사건 있어가지고 공익제보자라 네네. 그래가지고 그 무슨 캐나다에 지금 가 있는 무슨 그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거짓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이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네. 안민석 의원의 그 헛스윙이 너무 남발이 됐고 그다음에 그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 구체적인 그때 그분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후원 계좌까지 열어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일종의 약간 허언증 같은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4선 5선이라 그러면은 아니 최소한 자기가 이런 소스를 얘기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믿을 만한 취재원이 있거나 아닌 자료를 받았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면 이분은 지르고 보는 그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재판장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10년 사이에 있었던 거는 내가 또 검찰 탄압 혹은 뭐 사법적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는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직도 다음 달이면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어떤 특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 한번 받아보고 본인이 여기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야지 본인의 남은 인생도 명예훼손 당하지 않고 떳떳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검찰 탓 혹은 뭐 이런 뭐 정치적인 환경 탓 얘기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입증해내서 차라리 명예를 회복하라. 저는 법정에서 회복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아마도 하고 싶지만 내가 말을 참겠다라고 한 게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검찰이 나를 뭐 지금 이게 재판으로 넘긴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좀 공동적으로 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두 번째 인물로 가면 좀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 검찰이 나를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기소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좀 회유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 네. 이 얘기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한 얘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한테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 직접 본인이 나서서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 허위 진술인 건데 이거 공당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럼 대북 송금 이 보고했다는 얘기도 100% 진실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대북 송금 당신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100% 진실입니까? 라고 카메라 앞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어요. 답을 이재명 대표한테 들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 없죠. 장윤비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 대북 송금 진술도 100% 진술이냐? 라는 이원석 총장의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진술이 좀 바뀌고 있다, 주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진실 공방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 술자리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냥 장외에서 펼친 게 아니라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15년 구형을 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인데 네. 판사 앞에서 가공의 사실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인가는 상당히 또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재판에 미칠 악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대검의 감찰을 요구했지만 검찰로서는 감찰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는 점. 3명,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방용철 회장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은 출정 기록을 이화영 전 부지사 것만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3명을 다 함께 공개해 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3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다만 검찰로서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이 피의자를 어쨌든 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술을 제공했다라는 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법원에서 현출됐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갖고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진실 공방인 것 같다.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반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도로반 증서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네.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 뒤에도 다른 질문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답하진 않았습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바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모든 언론이나 저희가 다루는 거에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이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거고요. 그 뇌물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는 건데 그 사실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고 오롯이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느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한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지사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고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화영 지사 같이 보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도면을 그리고 네.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선 계속 기억이 바뀝니다. 음주를 했던 시간이 4번 바뀌었고 장소 또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목적이 오롯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겠다는 목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본질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실 공방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양쪽의 얘기가 지금 다르죠. 결국 이 사안도 또다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